어떻게 하면 필러 시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디테일 압구정 송태일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필러 시술 받아보셨나요? 부작용 고민이 많으신가요? 인터넷에 필러를 검색해보면 부작용이라는 단어가 꼭 따라다닙니다. 많은 분들이 필러 시술을 받고 싶기는 하지만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맞습니다. 필러 시술은 절대 100% 안전한 시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그렇게 흔한 시술도 아닙니다. 보통 상담을 할 때 필러 부작용이 뭐예요? 왜 생기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필러 시술의 부작용의 종류가 학술적으로 궁금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 질문 속에는 저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죠? 무서워요?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대전을 다녀오는데 어떻게 다녀오면 100% 안전할까요? 기차를 타면? 버스를 타면? 아니면 운전을 하면? 어떤 방법도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대전에 다녀오면서 혹시나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대전에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우 드물 겁니다. 그 이유는 확률이 적어서입니다. 대전에 다녀올 때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는 거죠. 필러 시술을 하면, 특히나 처음 필러 시술을 하면 당연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필러 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부작용 없이 비교적 간단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은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대전에 다녀오면서 누군가는 사고가 납니다.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죠. 따라서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력이 많은 기사가, 그리고 안전속도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조금 더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겠죠. 필러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안전한 시술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안정적이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경력 많은 의사가,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 조심스럽게 시술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필러 시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비법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상담을 상세하게 해주는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필러 시술의 부작용 중 가장 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경우입니다. 의사가 시술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의사가 생각하는 모양과 내가 생각하는 모양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는 이런 모양으로 시술해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나는 시술 받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갭을 줄여주는 과정이 상담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의사는 내가 어떤 시술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나는 시술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야 같은 시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비법은 원칙을 지키는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필러의 부작용 중 매우 중요한 것은 염증입니다. 염증은 몇 가지 경로로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균이 시술 부위를 감염시켜서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균에 의한 염증은 시술자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시술 부위를 깨끗이 소독하고 철저히 소독된 글러브를 사용하고 시술 과정도 무균 조작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대부분 잘 지키겠지만 만약 이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원칙을 지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경험 능력을 가진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필러 시술을 하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부작용은 무엇보다 혈관 사고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들은 혈액 공급을 받아야 하고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운반되는데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지나가는 길목을 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어려워지고 초반에는 피부 색깔의 변화, 부종, 통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가 점차 조직 내 면역 체계가 손상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고 방치되면 피부 괴사로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초기에 이런 변화를 눈치채야 하고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과정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놓치면 일주일을 더 치료해야 되고요. 이틀을 놓치면 한 달을 더 치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런 능력은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사의 직감, 숙련된 의사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이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쉬운 것은 그 의사가 한 곳에서 꾸준히 진료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한다는 것은 꾸준히 그곳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어느 정도 검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병원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필러에 대한 혈관 사고는 조기에 빨리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증상이 경미해서 의사가 직후에 확인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다음 날에는 꼭 병원과 연락을 하고 현재 시술 부위가 정상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술 후 내 상태를 확인해주는 전화를 할 수 있는 전문 직원,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해주는 병원의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이죠. 이외에도 필러 시술의 부작용은 더 다양합니다. 가볍게는 단순 부종감염, 드물게 있을 수 있는 알러지, 유가종 이런 가능성까지.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비교적 쉽게 해결이 가능하거나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의료진과 신뢰를 가지고 적절히 대처하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꼭 기억해 주실 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상담을 상세하게 해주는 의사를 찾는 것. 두 번째 비법은 원칙을 지키는 의사를 찾는 것. 세 번째 비법은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경험 능력을 가진 의사를 찾는 것. 네 번째 비법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을 찾는 것. 이런 방법들이 필러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4가지 비법입니다. 자,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디테일 압구정 송태일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